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을 뵙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를 하면서 전기기사든 전기산업기사든 실기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필기 같은 경우는 풀다가 어려우면 그냥 답 3번, 4번 이렇게 암기를 해서 간신히 통과가 됐는데 실기 같은 경우는 암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력이나 설비를 많이 봤다고 하지만 막상 그 문제 여러 가지 서술형이든 단답형이든 딱 보게 되면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외우다가 결국 나는 20년 봐야지 하다가 결국 5년, 6년 간신히 보다가 시험 보러 가죠. 그래서 대부분 초험자들은 시험 장소 가서 뭘 쓰고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간도 모르고 긴장돼서 또 그리고 또 써도 이게 손이 떨려갖고 시간 조정도 안 되지만 당연히 아는 문제 틀리고 나와서 그래서 1회 때 시험 보신 분들 처음에 초범자들은 그래서 막상 시험 보고 나면 정말 어렵다고 다시 한번 느껴요. 그래서 초검에 합격한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합격률도 거의 뭐 5%, 10%안 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럼 가요 이제 물론 이제 초검자들도 도움이 되지만 재검자들도 아마 이제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간연도 실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 이제 뭐냐면 설명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수변전도 설명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단답이 대략 한 70%가 나와요. 조명 포함해서 70%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걸 더 어떻게 암기할 거냐. 이제 설명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하시오, 쓰시오 이런 설명 문제를 통째 2줄, 3줄, 4줄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외우냐.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술사 아시죠? 기술사 분들도요. 여러분들 저도 기술사가 있습니다만 기술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통째 500페이지, 600페이지를 다 어떻게 외웁니까? 보통 300문제 정도 외워야 되거든요. 그럼 곱하기 2하면 보통 600페이지가 돼요.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냥 외울 때 뭐냐면 포인트 위주로 외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 문제 핵심 키워드, 즉 핵심 포인트, 핵심 키워드를 외우라. 예를 들어서 직렬 리액터에 하는 역할 기능을 쓰시오라고 할 때 뭐만 외워야 돼? 오고조파 이렇게만 외우는 거예요. 방전 코일에 하는 역할을 쓰시오, 잔리나 방전 이렇게만 외우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VS 또는 IS, VS, AS. VS가 뭐예요? 하나의 전압계로 3상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전환시키는 계획이다라고 돼 있죠.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 어떻게 옵니까? 그때 뭐 해야 돼? 하나의 전압계. AS는 하나의 전류계. 그것만 딱 외우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암기가 됐어. 그쵸? 그리고 정독을 해보는 거예요. 정독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 보고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3번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핵심 키워드 그거만 암기하라. 만약에 변압계 절연유에 대해서 변압계 절연유의 구비조건 인하점, 발화점 이렇게만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렇게만 외우고 그리고 정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정도 되면 그렇게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암기를 하라 반드시. 이거 말고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강의를 쭉 하다 보면 너무 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죠? 평상시, 그죠?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일상적인 거는 충전기가 부담하고, 일시 대전류는 축전기가 부담하는 방식을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포인트냐? 여기서 포인트는 평상시와 대전류. 그러니까 평상시는 충전기, 그 다음에 대전류는 축전지. 이렇게 키워드 외워야 되겠죠.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평상시와 평상시, 대전류 이 2가지만 딱 외워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외우면 여러분들 강의할 때 수업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많이 제시를 해요. 다 외울 수는 없다. 그래서 포인트 되는 부분을 암기를 반드시 하셔라. 키워드 되는 부분을. 자,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가 있어요. 단답 딱 간단하게. 만약에 파워피저 특성 3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전차단 특성, 그 다음에 단시간 허연 특성, 그 다음에 용단 특성. 그래서 앞대가리 타야 돼. 단시간, 단전, 허 이렇게 앞대가리 따서 외우는 거야 됩니다.
앞대가리 따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대가리 따서 외울 거는 간단한 거, 그걸 위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설명 문제는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키워드 위주로, 핵심 키워드 위주로, 핵심 키워드를 될 수 있으면 4글자, 5글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암기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외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 테이블 스펙도 있고, 단답에도 있고, 수변전도 있어요. 그죠? 조명에도 일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간단한 계산 문제가 있어요. 이건 다행이죠. 그 간단한 계산 문제는 다양하게 문제를 변형을 시켜요. 그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식까지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공식 암기할 때 주의점이 뭐냐면 단위까지 알아야 돼요. 단위까지. 킬로그램을 물어봤는지, 뉴턴을 물어봤는지 그 단위까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권상기 아시죠? 권상기의 출력, 권상 출력, 전동기 출력. 거기 6.12N에다가 WV잖아요. W가 뭐예요? 무게죠. 그 무게가 톤이에요? 킬로그램이에요? 헷갈리죠?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공식 외울 때 단위까지. W의 무게는 뭐예요? 톤이죠. 톤. 6.11일 때. 근데 만약에 킬로그램을 하게 되면 곱하기 위아래 1000씩 해서 6120대 WV에서 그 W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킬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많이 틀려요. 센치를 물어봤는지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할 때 그 단위까지도 잘 신경 써서 단순한 거는 암기를 하셔서,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최종 계산기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거 아는 문제야 하고 넘어갑니다. 아, 요 정도? 왜냐하면 문제 딱 보는, 공식을 보는 순간 내가 눈에 들어왔던 문제야.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설령 내가 아는 문제 하더라도 계산기를 갖다가, 계산기 해야 돼요. 계산기 갖다가 최종 답이 딱 나올 때까지 해야 돼. 그래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막 계산기 뚫을 때 내가 간연도 풀 때 여기 2.2였어. 그럼 2.2 딱 나오면 맞아. 그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왜? 복습을 3번에서 하게 되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래 알았던 문제야? 쉬운 문제야? 계산기 뚫겠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처음에 2.2 나왔는데 두 번째 2.8 나왔어. 또 뚫긴단 말이야. 그럼 시간 싸움이란 말이야. 시간이 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단위도 알아야 되고 끝까지 계산 문제 공식까지 완벽하게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복잡한 게 있어요. 계산이 복잡한 게 이제 변압기 쪽이라든가 콘덴서 쪽, 그 다음에 차단기 용량, 단락전류 이쪽에서 이제 복잡하죠.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테이블 스펙은 복잡한 게 아니라 이제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차근차근 급하게만 안 돼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아마 매회마다 문제 풀면 복잡한 문제가 보통 하나에서 2개는 꼭 들어가요. 그죠? 하나에서 2개가 들어가는데 운이 좋으면 뭐 안 들어갈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급하게 풀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뭐냐면 천천히 반복해서 최종 답이 나올 때 그냥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내가 하면서 본인이 실수한 걸 알아요. 내가 이걸 잘못 눌렀구나, 계산기도. 그래서 복잡한 계산일수록 천천히 최종 답까지 끝까지 답을 내셔라. 그렇게 복습을 하셔야만이 된다. 이렇게. 물론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 안 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책만 사갖고 독학하기 어렵죠. 책만 사갖고 독학하는데 이게 암기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하면 아무리 선생님은 이해를 하고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빠를 거예요. 그리고 몇 번 풀으면 금방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퀀스 PLC도 마찬가지. 이런 거는 약간 달라요. 뭐냐면 시퀀스 PLC 같은 경우에는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천천히. 그래서 이해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된다? 술근술근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억지로 외워서는 결국 뭐냐면 약간씩 변형을 하게 되면 금방금방 또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거는 급하게 말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는 누가 필요해?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 그래서 동영상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책 같은 경우에는 기사든 산업기사든 20년 간연도 동영상 다 여러분들 천천히 풀어주고 있고요. 요점 정리까지 다 동영상을 여러분 무료로 해주고 있으니까 보시게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 스펙, 특히 여기 테이블, 조명 설계도 여러분들
그 설계 도면이 높고 큰 게 있어요. 조명 설계. 그러니까 간단한 거 말고 뭐 등 쓰고 하는 거, 실지 쓰고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실제로 표를 보고 고르는 거, 테이블 스펙, 물론 TS라고 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표가 많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복수,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가. 우리가 전기기사나 산업기사는 설계 쪽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점수가 크죠. 점수가 막 8점에서 14점, 13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풀 때도 뭐냐면, 이런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은데, 양을 꽤 많이 채워야 돼. 꽤 많이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몇 가지만 하면, 결국, 여러분들 끝까지 급하지 말고 거기에 칸을 천천히 효율 구하는 거, 역률 구하는 거 표 찾아서 그대로 집어넣는 거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테이블 스펙에서 차단기 용량이라든가 허용 전류, 특히 허용 전류가 있어요. 1.25배, 1.1배 없어졌잖아요. 그죠? 3배, 2.25 곱한 거, 차단 용량 구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주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말고 대부분 테이블 스펙은 기존에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나올 때 수용률 적용값, 수열 적용 안 되는 값,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거 표를 그리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절대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샤프로 써서 여러분들 정답을 매기세요. 왜? 샤프 쓴 다음에 또 지워서 또 한번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우리 수변전 쪽에서 보면은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그죠? 단선도, 결선도가 복선도죠? 같은 말입니다. 그릴 때 보면 항상 여러분 대충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틀려요. 부분 점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림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가 틀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수변전 같은 경우는 10개 문항 중에, 소문항 10개 중에 3개, 4개 관계 없으면 다 부분 점수 주거든요. 단답도 3문항, 2문항 있으면은 거기서 부분을 준단 말이에요. 묶어지지 않는 거. 그런데 그림 같은 경우는 한 번 틀리면 하나 점을 안 찍거나 접지 표기 안 하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뭐냐면 점을 찍는 거. L1, L2, L3를 어디서 땄는지.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접지 표기 했는지. 이런 거. 반드시 끝까지 최종까지 연결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 접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래서 단상 2선식 중에서 CT가 하나만 있는 경우, 조합에서 CT 하나만 있는 경우는 접지 안 하죠? 2개가 있는 거, 3개는 접지하죠? 그렇게 여러분들 최종까지 접지까지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접지도 점을 찍어야 됩니다. 선 딴 거,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다가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암기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쪽은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난 쉽게 핵심 키워드로 암기를 했고 앞대가 딱 외웠는데 복습을 했는데 유난히 몇 개는 항상 까먹어. 그런 경우는 별도로 표시를 해요. 아니면 이제 암기 노트를 살짝 조그맣게 만들든가, 아니면 우리 핵심 요점 정리 있잖아요. 그죠? 핵심 요약 핸드북 있으니까 거기다 표시를 하든가. 그거 갖다가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건 암기가 안 되는 거 머릿속에. 그거는 시험날, 당일날 시험 보기 1시간에 2시간 전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은 포인트, 핵심을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체크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별도로 표기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별을 제가 2개, 3개, 4개, 5개 드린 거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은 별 하나짜리는 암기 안 된다. 그건 과감하게 패스를 하셔야 돼요. 보통 별 2개인데 별 2개까지도 저는 웬만하면 암기가 안 된다 패스하시고, 별 3개, 4개, 5개 중에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보기 딱, 그쵸? 시험 보기 9시, 1시 반이니까 그 전에 한 2시간 전에 외웠지 않았던 거, 그거 반복해서 읽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기를 끝까지 이용한다. 아까 이 콘덴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콘덴서 여러분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보여요. 돋보기 쓰시는데, 요것도 참 버튼 누를 때도 뭐 2개, 3개 동시에 눌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도 뭐냐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계산기 갖고 최종 답을 내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지금 제가 약간 안내 말씀드리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재검자일 경우가 커요. 그죠? 한 번, 2번, 어떤 경우는 1년, 아니면 올해 첫 해가 마지막 시험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 카페에서 댓글 우리 게시판에 올린 거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혼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 조절을 못 해요. 그럼 시간 조절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리 푸는 방법도 이제 세 번째 나갈 때는 그때 빨리 푸는 방법, 어려운 복잡 문제도 한 번은 쭉쭉쭉쭉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 조정할 방법, 어려운 문제 쭉쭉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이 이미 돼 있어야 되죠. 복습이 돼 있어서 쭉쭉쭉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됐으면 빨리 풀어보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거기도 얘기를 해요. 요런 건 써, 답안지에다 요거만 써라, 요거만 써라, 요거만 써라, 요거만 써라 이렇게 해줘요. 그걸 따라오셔야 돼. 그러니까 식은 쓸 필요 없어. 식에 대입한 공고만 딱 쓰고 최종답 쓰면 돼요. 그니 식까지 쓴 다음에 식에다 대입한 걸 또 쓰고 그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식에다 대입한 것만 딱 쓰고 바로 최종답 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 조절도 되고요. 또 하나 또 좋은 게 뭐냐면 거기 보면 우리가 문제가 있고 정답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 쓰지 말고 옆에다 써요. 빈 용지에다가. 1번 옆에, 1번이다 하면 1번 옆에다가. 네 갈 쓰시오. 차단계 종류 네 갈 쓰시오. 그러면 안다고 해서 거기다 쓰지 말고 또 지워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옆에다가 샤프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쓰는 거예요. 그럼 시간 조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다 정답 1, 2, 3, 4 쓴 데다 다 쓰면 나중에 또 지고 또 써야 되는 게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조정하는 게 뭐냐면 아는 문제 먼저 다 써놔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 조정이 안 돼.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사가 2시간 반, 산업기사가 2시간이니까 만약에 30분을 남겨놨다. 30분을 남겨놨으면은 미리 다 써야 돼요. 아는 거를. 1시간 반 정도 지나가거나 또 2시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사는 1시간 반. 1시간 반. 산업기사는 한 1시간 10분 정도?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아는 걸 먼저 최종적으로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가 지금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야 시간이 절약되지. 만약에 여러분들 20분 내다 써야 돼. 이게 안 써져요. 긴장돼서. 안 된. 그러니까 시간 조정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사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 산업기사는 1시간 한 10분 정도 시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아는 걸 먼저 최종으로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류가 생기니까 쓴 다음에 그리고 못 푼 문제를 최종적으로 올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출하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카페든 유튜브든 여러분들 많이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필기 어렵게 도전해서 합격이 돼서 실기하려고 하는데 막상 혼자 하려고 해보니까 물론 주변에 이제 뭐 학원이든 아니면 이렇게 들으면 참 좋은데 그게 또 여의치도 않고 그래서 어떤 간에 여러분들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만약에 이런 건 있어요. 특히 재검자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산업기사를 봐. 그리고 산업기사를 보시면 산업기사 본 다음에 그리고 기사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산업기사에서 간연도가 안 나온 건 기사 쪽에서 많이 끌고 옵니다. 또 기사를 시험 보신 분들은 산업기사 간연도도 같이 보는 게 좋아. 원래 매치가 되는 게 한 60% 정도 매치가 돼요. 실제로 보면 60에서 많으면 70, 보통 60에서 70 사이가 매치가 돼. 나머지 30, 40%가 매치가 안 돼. 다른 문제 유형이란 말이야. 약간 변형된 문제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부러 교수님들이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기술사님들이. 그래서 내실 때 여러분 공부할 때 기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산업기사도 같이 봐두라. 또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면 기사도 같이 봐라. 그럼 아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지 산업기사를 보신 분들은 기사 책을 볼 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건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별 3, 4개, 5개 위주로 3, 4개, 3개, 4개, 5개 중에 좀 쉬운 거 위주로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산업기사를 같이 보실 때 별 3개 이상은 무조건 다 풀어봐야 된다. 근데 어차피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풀린다. 그러니까 폭넓게 보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빡세게 해야 여러분들 실기를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 항상 얘기하지만 17개에서 18개가 나옵니다. 17개, 18개 중에 보통 3개, 4개는 다 우리 새로운 문제예요. 몰라요. 버리세요. 그럼 4개 하면 20점 날라가요. 5점씩 해서. 아니면 5개면 20점 날라가면 그거 75점이 내가 간연도에 풀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 75점에서 2개 정도 실수하면 65점 합격하잖아요. 62점, 63점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다 6문제 정도는 가감하게 틀리더라도 나머지 18개, 12개 이상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결국 간연도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간연 잡되 간연도 푼 문제를 또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2021년도에 산업기사 1회, 2회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는 2021년도 1회 때 상당히 쉬웠어요. 합격률만 따진다면. 근데 산업기사는 3회 때 굉장히 쉬웠어요. 왜 쉬웠냐? 간연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쉬운 거고. 그 대신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3회 때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1회, 2회 때 왜 어려웠냐? 간연도에서 나오지 않았어. 일명 나와도 꽈어요, 문제를. 기사 같은 것도 1회 때 쉬웠어요. 2회, 3회 때 왜 어려웠어요? 기사는 간연도인데 꽈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합격률이 그래도 20% 나온단 말이에요. 기사 같은 경우. 왜? 그만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꽈도 잡아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특히 이 실기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많다, 높다. 그래서 충분한 복습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여튼 힘내시고 여러분들 꼭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 자격증 꼭 2개씩 또는 3개씩 취득하시고 나중에 기술사나 소방 쪽으로 넘어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실기시험 보기 전에 4월 달에 시험이 있죠? 그때 보기 전에 제가 시험장 가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그때 다시 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제 책을 보시면 특전을 드린다 그랬죠? 그 특전이 뭐냐면 제가 예상 문제 그다음에 또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왔던 문제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라이브가 가능하다면 라이브로 한번 또는 정말 기출 문제 중에서 고빈출 문제 가장 많이 했던 문제 위주로 해서 몇 문제 간추려서 또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